오늘 우리는 인간관계의 가장 깊고 어두운 시면, 그 중에서도 가장 성스럽다고 여겨지는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불화가 아닙니다. 한 인간의 심리가 어떻게 주변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끔찍한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 연구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거나 인간 심리에 대한 더 깊은 탐구를 지속하는 데 힘이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조용히 구독과 공유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지지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는 한 어머니가 올린 영상에서 시작됩니다. 그녀는 다 큰 성인 딸이 어느 날 갑자기 자신과의 모든 연락을 끊어버렸다고 호소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슬픔에 잠겨 있고 표정은 상처받은 피해자의 그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이 공개된 후 무려만 3,000개가 넘는 비난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왜 그녀의 슬픔에 공감하기는 커녕 분노를 터뜨렸을까요? 그 단서는 그녀의 이전 영상에 있었습니다. 딸이 연락을 끊고 맞이한 딸의 생일날, 이 어머니는 딸을 위한 선물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선물을 샀습니다. 그리고는 왜 딸이 자신과 말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자기 연민에 가득 찬 파티를 벌이는 영상을 올렸던 것입니다. 이 기이한 행동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 관계의 중심에 누가 서 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영상은 바로 그만 3,000개의 댓글에 대한 어머니의 답변 영상입니다. 그녀는 차분하고 논리적인 목소리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먼저 자신에게 나르시시스트라는 진단을 내린 수많은 방구석 심리 전문가들에게 비꼬는 투로 감사를 표합니다. 고작 16분짜리, 그것도 자신이 철저하게 편집한 영상을 보고 어떻게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심리 상담사들은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내담자에게 직접적으로 당신은 나르시시스트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진단은 그들에게 자신을 돌아볼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방어하고 상담사를 공격하며 그 자리를 떠나게 만들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녀는 이어서 말합니다. 이 플랫폼의 이름은 유튜브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올리는 곳이죠. 그러니 이것은 나의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경험을 겪고 있는 부모로서의 내 관점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합리화입니까?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고통받은 딸의 이야기는 철저히 배제된 채 오직 자신의 감정과 상처만이 진짜 이야기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한국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내로남불, 즉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논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자신의 행동은 언제나 정당화될 수 있지만 타인의 고통은 이해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녀는 또한 이 영상이 딸을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딸이 언젠가 이 영상을 보고 자신의 진심을 알아주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교묘하고 잔인한 경계 침범입니다. 딸이 연락을 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절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은 때로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일 수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어머니의 이런 행동을 견딜 수 없으니 제발 변해주세요 라는 필사적인 외침인 것입니다. 딸은 어머니를 비난하거나 법적으로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고통스러운 관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거리를 둔 것뿐입니다. 하지만 이 어머니는 그 침묵의 의미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딸이 설정한 경계선을 무시하고
유튜브라는 공개적인 광장으로 문제를 끌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비련의 주인공으로 포장하며 딸에게 보이지 않는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통의 노력이 아니라 통제권을 되찾으려는 또 다른 형태의 정서적 폭력입니다. 그녀는 영상 내내 사랑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평생 자식을 사랑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겪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존중이 빠진 사랑도 과연 사랑일까요? 상대의 경계를 무시하는 사랑,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랑, 자신의 잣대로만 상대를 판단하는 사랑.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소유욕이며 통제일 뿐입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무엇을 배울까요? 사랑이란 이름 아래 행해지는 무례함과 경계 침범을 당연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자신의 삶에서 똑같이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만나 고통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부모가 가르쳐준 사랑의 모습이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녀는 딸이 자신과 연락을 끊은 이유가 딸이 가진 ADHD나 자폐 스펙트럼 성향 때문일 것이라고 암시합니다. 그리고 그 진단 사실을 딸의 틱톡 계정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아무렇지 않게 말합니다. 이는 부모가 자식에게 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배신 중 하나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자신의 행동에서 찾지 않고 자식의 정신적 특성과 약점에서 찾으려는 비겁한 책임 전가입니다. 심지어 딸이 스스로 공개한 사적인 정보를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딸의 고통은 그녀에게 더 이상 공감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을 변호하기 위한 좋은 소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영상 말미에 그녀는 자신이 이 모든 일을 겪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즉 PTSD를 겪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사랑하는 자식에게 갑자기 거부당하는 경험은 그 자체로 트라우마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부모도 사람이기에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중요한 사실을 완전히 잊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딸이 평생에 걸쳐 겪었을 복합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가능성입니다. PTSD가 단 한 번의 충격적인 사건으로 발생한다면 CPTSD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정서적 학대나 방임 속에서 형성됩니다. 상처가 아물 시간이 없이 계속해서 새로운 상처가 쌓여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이 존중받지 못하고 끊임없이 경계가 무너지는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만성적인 불안과 우울, 낮은 자존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어머니가 겪는다는 PTSD와 딸이 겪었을 CPTSD. 이 둘 사이의 깊은 아이러니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 어머니는 자신이 다른 외로운 부모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이 영상을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자식과 단절되어 고통받는 이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녀와의 단절이라는 현상이 아니라 왜 그런 단절이 일어났는가 하는 원인에 있습니다. 그녀는 자녀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까지도 받아들인다고 말합니다. 이는 마치 모든 것을 초월한 듯한 태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마지막까지 통제권을 놓지 않으려는 교묘한 심리전입니다. 내가 돌아오든 오지 않든 이 관계의 결말조차 내가 규정하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과 건강한 관계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전통적으로 효를 강조하며 부모에 대한 절대적인 존중과 순종을 미덕으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우리는 이제 부모와 자식 관계 역시 상호 존중과 건강한 경계 설정이 필요한 수평적인 인간 관계임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머니의 이야기는 그저 한 개인의 특이한 사례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 주변의 수많은 관계 속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채 숨겨져 있는 통제와 자기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일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소유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존중하고 그들의 자유를 지지해주는 것에서 시작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관계의 가장 깊고 어두운 시면, 그 중에서도 가장 성스럽다고 여겨지는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불화가 아닙니다. 한 인간의 심리가 어떻게 주변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끔찍한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 연구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거나 인간 심리에 대한 더 깊은 탐구를 지속하는 데 힘이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조용히 구독과 공유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지지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는 한 어머니가 올린 영상에서 시작됩니다. 그녀는 다 큰 성인 딸이 어느 날 갑자기 자신과의 모든 연락을 끊어버렸다고 호소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슬픔에 잠겨 있고 표정은 상처받은 피해자의 그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이 공개된 후 무려만 3,000개가 넘는 비난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왜 그녀의 슬픔에 공감하기는 커녕 분노를 터뜨렸을까요? 그 단서는 그녀의 이전 영상에 있었습니다. 딸이 연락을 끊고 맞이한 딸의 생일날, 이 어머니는 딸을 위한 선물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선물을 샀습니다. 그리고는 왜 딸이 자신과 말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자기 연민에 가득 찬 파티를 벌이는 영상을 올렸던 것입니다. 이 기이한 행동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 관계의 중심에 누가 서 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영상은 바로 그만 3,000개의 댓글에 대한 어머니의 답변 영상입니다. 그녀는 차분하고 논리적인 목소리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먼저 자신에게 나르시시스트라는 진단을 내린 수많은 방구석 심리 전문가들에게 비꼬는 투로 감사를 표합니다. 고작 16분짜리, 그것도 자신이 철저하게 편집한 영상을 보고 어떻게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심리 상담사들은 자기의 성격장애를 가진 내담자에게 직접적으로 당신은 나르시시스트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진단은 그들에게 자신을 돌아볼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방어하고 상담사를 공격하며 그 자리를 떠나게 만들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녀는 이어서 말합니다. 이 플랫폼의 이름은 유튜브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올리는 곳이죠. 그러니 이것은 나의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경험을 겪고 있는 부모로서의 내 관점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합리화입니까?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고통받은 딸의 이야기는 철저히 배제된 채 오직 자신의 감정과 상처만이 진짜 이야기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한국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내로남불, 즉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논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자신의 행동은 언제나 정당화될 수 있지만 타인의 고통은 이해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녀는 또한 이 영상이 딸을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딸이 언젠가 이 영상을 보고 자신의 진심을 알아주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교묘하고 잔인한 경계 침범입니다. 딸이 연락을 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절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은 때로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일 수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어머니의 이런 행동을 견딜 수 없으니 제발 변해주세요. 라는 필사적인 외침인 것입니다. 딸은 어머니를 비난하거나 법적으로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고통스러운 관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거리를 둔 것뿐입니다. 하지만 이 어머니는 그 침묵의 의미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딸이 설정한 경계선을 무시하고 유튜브라는 공개적인 광장으로 문제를 끌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비련의 주인공으로 포장하며 딸에게 보이지 않는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통의 노력이 아니라 통제권을 되찾으려는 또 다른 형태의 정서적 폭력입니다. 그녀는 영상 내내 사랑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평생 자식을 사랑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겪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존중이 빠진 사랑도 과연 사랑일까요? 상대의 경계를 무시하는 사랑,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랑, 자신의 잣대로만 상대를 판단하는 사랑.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소유욕이며 통제일 뿐입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무엇을 배울까요? 사랑이란 이름 아래 행해지는 무례함과 경계 침범을 당연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자신의 삶에서 똑같이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만나 고통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부모가 가르쳐준 사랑의 모습이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녀는 딸이 자신과 연락을 끊은 이유가 딸이 가진 ADHD나 자폐 스펙트럼 성향 때문일 것이라고 암시합니다. 그리고 그 진단 사실을 딸의 틱톡 계정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아무렇지 않게 말합니다. 이는 부모가 자식에게 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배신 중 하나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자신의 행동에서 찾지 않고 자식의 정신적 특성과 약점에서 찾으려는 비겁한 책임 전가입니다. 심지어 딸이 스스로 공개한 사적인 정보를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딸의 고통은 그녀에게 더 이상 공감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을 변호하기 위한 좋은 소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영상 말미에 그녀는 자신이 이 모든 일을 겪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즉 PTSD를 겪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사랑하는 자식에게 갑자기 거부당하는 경험은 그 자체로 트라우마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부모도 사람이기에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중요한 사실을 완전히 잊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딸이 평생에 걸쳐 겪었을 복합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가능성입니다. PTSD가 단 한 번의 충격적인 사건으로 발생한다면 CPTSD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정서적 학대나 방임 속에서 형성됩니다. 상처가 아물 시간이 없이 계속해서 새로운 상처가 쌓여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이 존중받지 못하고 끊임없이 경계가 무너지는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만성적인 불안과 우울, 낮은 자존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어머니가 겪는다는 PTSD와 딸이 겪었을 CPTSD. 이 둘 사이의 깊은 아이러니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 어머니는 자신이 다른 외로운 부모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이 영상을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자식과 단절되어 고통받는 이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녀와의 단절이라는 현상이 아니라 왜 그런 단절이 일어났는가 하는 원인에 있습니다. 그녀는 자녀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까지도 받아들인다고 말합니다. 이는 마치 모든 것을 초월한 듯한 태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마지막까지 통제권을 놓지 않으려는 교묘한 심리전입니다. 내가 돌아오든 오지 않든 이 관계의 결말조차
내가 규정하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과 건강한 관계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전통적으로 효를 강조하며 부모에 대한 절대적인 존중과 순종을 미덕으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우리는 이제 부모와 자식 관계 역시 상호 존중과 건강한 경계 설정이 필요한 수평적인 인간관계임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머니의 이야기는 그저 한 개인의 특이한 사례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 주변의 수많은 관계 속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채 숨겨져 있는 통제와 자기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일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소유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존중하고 그들의 자유를 지지해주는 것에서 시작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관계의 가장 깊고 어두운 시면, 그 중에서도 가장 성스럽다고 여겨지는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불화가 아닙니다. 한 인간의 심리가 어떻게 주변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끔찍한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 연구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거나 인간 심리에 대한 더 깊은 탐구를 지속하는 데 힘이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조용히 구독과 공유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지지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는 한 어머니가 올린 영상에서 시작됩니다. 그녀는 다 큰 성인 딸이 어느 날 갑자기 자신과의 모든 연락을 끊어버렸다고 호소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슬픔에 잠겨 있고 표정은 상처받은 피해자의 그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이 공개된 후 무려만 3,000개가 넘는 비난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왜 그녀의 슬픔에 공감하기는 커녕 분노를 터뜨렸을까요? 그 단서는 그녀의 이전 영상에 있었습니다. 딸이 연락을 끊고 맞이한 딸의 생일날, 이 어머니는 딸을 위한 선물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선물을 샀습니다. 그리고는 왜 딸이 자신과 말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자기 연민에 가득 찬 파티를 벌이는 영상을 올렸던 것입니다. 이 기이한 행동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 관계의 중심에 누가 서 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영상은 바로 그만 3,000개의 댓글에 대한 어머니의 답변 영상입니다. 그녀는 차분하고 논리적인 목소리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먼저 자신에게 나르시시스트라는 진단을 내린 수많은 방구석 심리 전문가들에게 비꼬는 투로 감사를 표합니다. 고작 16분짜리, 그것도 자신이 철저하게 편집한 영상을 보고 어떻게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심리 상담사들은 자기의 성격 장애를 가진 내담자에게 직접적으로 당신은 나르시시스트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진단은 그들에게 자신을 돌아볼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방어하고 상담사를 공격하며 그 자리를 떠나게 만들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녀는 이어서 말합니다. 이 플랫폼의 이름은 유튜브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올리는 곳이죠. 그러니 이것은 나의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경험을 겪고 있는 부모로서의 내 관점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합리화입니까?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고통받은 딸의 이야기는 철저히 배제된 채 오직 자신의 감정과 상처만이 진짜 이야기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한국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내로남불, 즉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논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자신의 행동은 언제나 정당화될 수 있지만 타인의 고통은 이해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녀는 또한 이 영상이 딸을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딸이 언젠가 이 영상을 보고 자신의 진심을 알아주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교묘하고 잔인한 경계 침범입니다. 딸이 연락을 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절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은 때로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일 수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어머니의 이런 행동을 견딜 수 없으니 제발 변해주세요 라는 필사적인 외침인 것입니다. 딸은 어머니를 비난하거나 법적으로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고통스러운 관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거리를 둔 것뿐입니다. 하지만 이 어머니는 그 침묵의 의미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딸이 설정한 경계선을 무시하고 유튜브라는 공개적인 광장으로 문제를 끌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비련의 주인공으로 포장하며 딸에게 보이지 않는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통의 노력이 아니라 통제권을 되찾으려는 또 다른 형태의 정서적 폭력입니다. 그녀는 영상 내내 사랑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평생 자식을 사랑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겪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존중이 빠진 사랑도 과연 사랑일까요? 상대의 경계를 무시하는 사랑,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랑, 자신의 잣대로만 상대를 판단하는 사랑.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소유욕이며 통제일 뿐입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무엇을 배울까요? 사랑이란 이름 아래 행해지는 무례함과 경계 침범을 당연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자신의 삶에서 똑같이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만나 고통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부모가 가르쳐준 사랑의 모습이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녀는 딸이 자신과 연락을 끊은 이유가 딸이 가진 ADHD나 자폐 스펙트럼 성향 때문일 것이라고 암시합니다. 그리고 그 진단 사실을 딸의 틱톡 계정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아무렇지 않게 말합니다. 이는 부모가 자식에게 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배신 중 하나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자신의 행동에서 찾지 않고 자식의 정신적 특성과 약점에서 찾으려는 비겁한 책임 전가입니다. 심지어 딸이 스스로 공개한 사적인 정보를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딸의 고통은 그녀에게 더 이상 공감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을 변호하기 위한 좋은 소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영상 말미에 그녀는 자신이 이 모든 일을 겪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즉 PTSD를 겪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사랑하는 자식에게 갑자기 거부당하는 경험은 그 자체로 트라우마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부모도 사람이기에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중요한 사실을 완전히 잊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딸이 평생에 걸쳐 겪었을 복합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가능성입니다. PTSD가 단 한 번의 충격적인 사건으로 발생한다면 CPTSD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정서적 학대나 방임 속에서 형성됩니다. 상처가 아물 시간이 없이 계속해서 새로운 상처가 쌓여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이 존중받지 못하고 끊임없이 경계가 무너지는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만성적인 불안과 우울, 낮은 자존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어머니가 겪는다는 PTSD와 딸이 겪었을 CPTSD. 이 둘 사이의 깊은 아이러니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 어머니는 자신이 다른 외로운 부모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이 영상을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자식과 단절되어 고통받는 이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녀와의 단절이라는 현상이 아니라 왜 그런 단절이 일어났는가 하는 원인에 있습니다. 그녀는 자녀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까지도 받아들인다고 말합니다. 이는 마치 모든 것을 초월한 듯한 태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마지막까지 통제권을 놓지 않으려는 교묘한 심리전입니다. 내가 돌아오든 오지 않든 이 관계의 결말조차 내가 규정하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과 건강한 관계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전통적으로 효를 강조하며 부모에 대한 절대적인 존중과 순종을 미덕으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우리는 이제 부모와 자식 관계 역시 상호 존중과 건강한 경계 설정이 필요한 수평적인 인간관계임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머니의 이야기는 그저 한 개인의 특이한 사례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 주변의 수많은 관계 속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채 숨겨져 있는 통제와 자기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일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소유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존중하고 그들의 자유를 지지해주는 것에서 시작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관계의 가장 깊고 어두운 시면, 그 중에서도 가장 성스럽다고 여겨지는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불화가 아닙니다. 한 인간의 심리가 어떻게 주변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끔찍한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 연구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거나 인간 심리에 대한 더 깊은 탐구를 지속하는 데 힘이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조용히 구독과 공유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지지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는 한 어머니가 올린 영상에서 시작됩니다. 그녀는 다 큰 성인 딸이 어느 날 갑자기 자신과의 모든 연락을 끊어버렸다고 호소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슬픔에 잠겨 있고 표정은 상처받은 피해자의 그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이 공개된 후 무려만 3,000개가 넘는 비난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왜 그녀의 슬픔에 공감하기는 커녕 분노를 터뜨렸을까요? 그 단서는 그녀의 이전 영상에 있었습니다. 딸이 연락을 끊고 맞이한 딸의 생일날, 이 어머니는 딸을 위한 선물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선물을 샀습니다. 그리고는 왜 딸이 자신과 말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자기 연민에 가득 찬 파티를 벌이는 영상을 올렸던 것입니다. 이 기이한 행동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 관계의 중심에 누가 서 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영상은 바로 그만 3,000개의 댓글에 대한 어머니의 답변 영상입니다. 그녀는 차분하고 논리적인 목소리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먼저 자신에게 나르시시스트라는 진단을 내린 수많은 방구석 심리 전문가들에게 비꼬는 투로 감사를 표합니다. 고작 16분짜리, 그것도 자신이 철저하게 편집한 영상을 보고 어떻게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심리 상담사들은 자기의 성격 장애를 가진 내담자에게 직접적으로 당신은 나르시시스트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진단은 그들에게 자신을 돌아볼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방어하고 상담사를 공격하며 그 자리를 떠나게 만들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녀는 이어서 말합니다. 이 플랫폼의 이름은 유튜브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올리는 곳이죠. 그러니 이것은 나의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경험을 겪고 있는 부모로서의 내 관점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합리화입니까?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고통받은 딸의 이야기는 철저히 배제된 채 오직 자신의 감정과 상처만이 진짜 이야기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한국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내로남불, 즉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논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자신의 행동은 언제나 정당화될 수 있지만 타인의 고통은 이해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녀는 또한 이 영상이 딸을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딸이 언젠가 이 영상을 보고 자신의 진심을 알아주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교묘하고 잔인한 경계 침범입니다. 딸이 연락을 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절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은 때로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일 수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어머니의 이런 행동을 견딜 수 없으니 제발 변해주세요 라는 필사적인 외침인 것입니다. 딸은 어머니를 비난하거나 법적으로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고통스러운 관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거리를 둔 것뿐입니다. 하지만 이 어머니는 그 침묵의 의미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딸이 설정한 경계선을 무시하고 유튜브라는 공개적인 광장으로 문제를 끌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비련의 주인공으로 포장하며 딸에게 보이지 않는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통의 노력이 아니라 통제권을 되찾으려는 또 다른 형태의 정서적 폭력입니다. 그녀는 영상 내내 사랑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평생 자식을 사랑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겪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존중이 빠진 사랑도 과연 사랑일까요? 상대의 경계를 무시하는 사랑,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랑, 자신의 잣대로만 상대를 판단하는 사랑.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소유욕이며 통제일 뿐입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무엇을 배울까요? 사랑이란 이름 아래 행해지는 무례함과 경계 침범을 당연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자신의 삶에서 똑같이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만나 고통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부모가 가르쳐준 사랑의 모습이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녀는 딸이 자신과 연락을 끊은 이유가 딸이 가진 ADHD나 자폐 스펙트럼 성향 때문일 것이라고 암시합니다. 그리고 그 진단 사실을 딸의 틱톡 계정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아무렇지 않게 말합니다. 이는 부모가 자식에게 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배신 중 하나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자신의 행동에서 찾지 않고 자식의 정신적 특성과 약점에서 찾으려는 비겁한 책임 전가입니다. 심지어 딸이 스스로 공개한 사적인 정보를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딸의 고통은 그녀에게 더 이상 공감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을 변호하기 위한 좋은 소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영상 말미에 그녀는 자신이 이 모든 일을 겪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즉 PTSD를 겪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사랑하는 자식에게 갑자기 거부당하는 경험은 그 자체로 트라우마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부모도 사람이기에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중요한 사실을 완전히 잊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딸이 평생에 걸쳐 겪었을 복합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가능성입니다. PTSD가 단 한 번의 충격적인 사건으로 발생한다면 CPTSD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정서적 학대나 방임 속에서 형성됩니다. 상처가 아물 시간이 없이 계속해서 새로운 상처가 쌓여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이 존중받지 못하고 끊임없이 경계가 무너지는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만성적인 불안과 우울, 낮은 자존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어머니가 겪는다는 PTSD와 딸이 겪었을 CPTSD. 이 둘 사이의 깊은 아이러니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 어머니는 자신이 다른 외로운 부모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이 영상을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자식과 단절되어 고통받는 이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녀와의 단절이라는 현상이 아니라 왜 그런 단절이 일어났는가 하는 원인에 있습니다. 그녀는 자녀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까지도 받아들인다고 말합니다. 이는 마치 모든 것을 초월한 듯한 태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마지막까지 통제권을 놓지 않으려는 교묘한 심리전입니다. 내가 돌아오든 오지 않든 이 관계의 결말조차 내가 규정하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과 건강한 관계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전통적으로 효를 강조하며 부모에 대한 절대적인 존중과 순종을 미덕으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우리는 이제 부모와 자식 관계 역시 상호 존중과 건강한 경계 설정이 필요한 수평적인 인간관계임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머니의 이야기는 그저 한 개인의 특이한 사례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 주변의 수많은 관계 속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채 숨겨져 있는 통제와 자기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일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소유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존중하고 그들의 자유를 지지해주는 것에서 시작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관계의 가장 깊고 어두운 시면, 그 중에서도 가장 성스럽다고 여겨지는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불화가 아닙니다. 한 인간의 심리가 어떻게 주변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끔찍한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 연구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거나 인간 심리에 대한 더 깊은 탐구를 지속하는 데 힘이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조용히 구독과 공유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지지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는 한 어머니가 올린 영상에서 시작됩니다. 그녀는 다 큰 성인 딸이 어느 날 갑자기 자신과의 모든 연락을 끊어버렸다고 호소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슬픔에 잠겨 있고 표정은 상처받은 피해자의 그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이 공개된 후 무려만 3,000개가 넘는 비난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왜 그녀의 슬픔에 공감하기는 커녕 분노를 터뜨렸을까요? 그 단서는 그녀의 이전 영상에 있었습니다. 딸이 연락을 끊고 맞이한 딸의 생일날, 이 어머니는 딸을 위한 선물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선물을 샀습니다. 그리고는 왜 딸이 자신과 말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자기 연민에 가득 찬 파티를 벌이는 영상을 올렸던 것입니다. 이 기이한 행동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 관계의 중심에 누가 서 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영상은 바로 그만 3,000개의 댓글에 대한 어머니의 답변 영상입니다. 그녀는 차분하고 논리적인 목소리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먼저 자신에게 나르시시스트라는 진단을 내린 수많은 방구석 심리 전문가들에게 비꼬는 투로 감사를 표합니다. 고작 16분짜리, 그것도 자신이 철저하게 편집한 영상을 보고 어떻게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심리 상담사들은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내담자에게 직접적으로 당신은 나르시시스트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진단은 그들에게 자신을 돌아볼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방어하고 상담사를 공격하며 그 자리를 떠나게 만들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녀는 이어서 말합니다. 이 플랫폼의 이름은 유튜브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올리는 곳이죠. 그러니 이것은 나의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경험을 겪고 있는 부모로서의 내 관점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합리화입니까?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고통받은 딸의 이야기는 철저히 배제된 채 오직 자신의 감정과 상처만이 진짜 이야기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한국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내로남불, 즉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논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자신의 행동은 언제나 정당화될 수 있지만 타인의 고통은 이해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녀는 또한 이 영상이 딸을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딸이 언젠가 이 영상을 보고 자신의 진심을 알아주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교묘하고 잔인한 경계 침범입니다. 딸이 연락을 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절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은 때로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일 수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어머니의 이런 행동을 견딜 수 없으니 제발 변해주세요 라는 필사적인 외침인 것입니다. 딸은 어머니를 비난하거나 법적으로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고통스러운 관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거리를 둔 것뿐입니다. 하지만 이 어머니는 그 침묵의 의미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딸이 설정한 경계선을 무시하고 유튜브라는 공개적인 광장으로 문제를 끌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비련의 주인공으로 포장하며 딸에게 보이지 않는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통의 노력이 아니라 통제권을 되찾으려는 또 다른 형태의 정서적 폭력입니다. 그녀는 영상 내내 사랑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평생 자식을 사랑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겪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존중이 빠진 사랑도 과연 사랑일까요? 상대의 경계를 무시하는 사랑,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랑, 자신의 잣대로만 상대를 판단하는 사랑.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소유욕이며 통제일 뿐입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무엇을 배울까요? 사랑이란 이름 아래 행해지는 무례함과 경계 침범을 당연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자신의 삶에서 똑같이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만나 고통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부모가 가르쳐준 사랑의 모습이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녀는 딸이 자신과 연락을 끊은 이유가 딸이 가진 ADHD나 자폐 스펙트럼 성향 때문일 것이라고 암시합니다. 그리고 그 진단 사실을 딸의 틱톡 계정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아무렇지 않게 말합니다. 이는 부모가 자식에게 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배신 중 하나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자신의 행동에서 찾지 않고 자식의 정신적 특성과 약점에서 찾으려는 비겁한 책임 전가입니다. 심지어 딸이 스스로 공개한 사적인 정보를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딸의 고통은 그녀에게 더 이상 공감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을 변호하기 위한 좋은 소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영상 말미에 그녀는 자신이 이 모든 일을 겪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즉 PTSD를 겪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사랑하는 자식에게 갑자기 거부당하는 경험은 그 자체로 트라우마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부모도 사람이기에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중요한 사실을 완전히 잊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딸이 평생에 걸쳐 겪었을
복합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가능성입니다. PTSD가 단 한 번의 충격적인 사건으로 발생한다면 CPTSD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정서적 학대나 방임 속에서 형성됩니다. 상처가 아물 시간이 없이 계속해서 새로운 상처가 쌓여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이 존중받지 못하고 끊임없이 경계가 무너지는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만성적인 불안과 우울, 낮은 자존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어머니가 겪는다는 PTSD와 딸이 겪었을 CPTSD. 이 둘 사이의 깊은 아이러니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 어머니는 자신이 다른 외로운 부모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이 영상을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자식과 단절되어 고통받는 이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녀와의 단절이라는 현상이 아니라 왜 그런 단절이 일어났는가 하는 원인에 있습니다. 그녀는 자녀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까지도 받아들인다고 말합니다. 이는 마치 모든 것을 초월한 듯한 태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마지막까지 통제권을 놓지 않으려는 교묘한 심리전입니다. 내가 돌아오든 오지 않든 이 관계의 결말조차 내가 규정하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과 건강한 관계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전통적으로 효를 강조하며 부모에 대한 절대적인 존중과 순종을 미덕으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우리는 이제 부모와 자식 관계 역시 상호 존중과 건강한 경계 설정이 필요한 수평적인 인간관계임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머니의 이야기는 그저 한 개인의 특이한 사례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 주변의 수많은 관계 속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채 숨겨져 있는 통제와 자기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일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소유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존중하고 그들의 자유를 지지해주는 것에서 시작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관계의 가장 깊고 어두운 시면, 그 중에서도 가장 성스럽다고 여겨지는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불화가 아닙니다. 한 인간의 심리가 어떻게 주변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끔찍한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 연구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거나 인간 심리에 대한 더 깊은 탐구를 지속하는 데 힘이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조용히 구독과 공유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지지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는 한 어머니가 올린 영상에서 시작됩니다. 그녀는 다 큰 성인 딸이 어느 날 갑자기 자신과의 모든 연락을 끊어버렸다고 호소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슬픔에 잠겨 있고 표정은 상처받은 피해자의 그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이 공개된 후 무려만 3,000개가 넘는 비난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왜 그녀의 슬픔에 공감하기는 커녕 분노를 터뜨렸을까요? 그 단서는 그녀의 이전 영상에 있었습니다. 딸이 연락을 끊고 맞이한 딸의 생일날, 이 어머니는 딸을 위한 선물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선물을 샀습니다. 그리고는 왜 딸이 자신과 말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자기 연민에 가득 찬 파티를 벌이는 영상을 올렸던 것입니다. 이 기이한 행동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 관계의 중심에 누가 서 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영상은 바로 그만 3,000개의 댓글에 대한 어머니의 답변 영상입니다. 그녀는 차분하고 논리적인 목소리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먼저 자신에게 나르시시스트라는 진단을 내린 수많은 방구석 심리 전문가들에게 비꼬는 투로 감사를 표합니다.
고작 16분짜리, 그것도 자신이 철저하게 편집한 영상을 보고 어떻게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심리 상담사들은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내담자에게 직접적으로 당신은 나르시시스트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진단은 그들에게 자신을 돌아볼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방어하고 상담사를 공격하며 그 자리를 떠나게 만들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녀는 이어서 말합니다. 이 플랫폼의 이름은 유튜브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올리는 곳이죠. 그러니 이것은 나의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경험을 겪고 있는 부모로서의 내 관점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합리화입니까?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고통받은 딸의 이야기는 철저히 배제된 채 오직 자신의 감정과 상처만이 진짜 이야기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한국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내로남불, 즉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논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자신의 행동은 언제나 정당화될 수 있지만 타인의 고통은 이해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녀는 또한 이 영상이 딸을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딸이 언젠가 이 영상을 보고 자신의 진심을 알아주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교묘하고 잔인한 경계 침범입니다. 딸이 연락을 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절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은 때로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일 수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어머니의 이런 행동을 견딜 수 없으니 제발 변해주세요 라는 필사적인 외침인 것입니다. 딸은 어머니를 비난하거나 법적으로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고통스러운 관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거리를 둔 것뿐입니다. 하지만 이 어머니는 그 침묵의 의미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딸이 설정한 경계선을 무시하고 유튜브라는 공개적인 광장으로 문제를 끌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비련의 주인공으로 포장하며 딸에게 보이지 않는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통의 노력이 아니라 통제권을 되찾으려는 또 다른 형태의 정서적 폭력입니다. 그녀는 영상 내내 사랑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평생 자식을 사랑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겪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존중이 빠진 사랑도 과연 사랑일까요? 상대의 경계를 무시하는 사랑,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랑, 자신의 잣대로만 상대를 판단하는 사랑.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소유욕이며 통제일 뿐입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무엇을 배울까요? 사랑이란 이름 아래 행해지는 무례함과 경계 침범을 당연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자신의 삶에서 똑같이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만나 고통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부모가 가르쳐준 사랑의 모습이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녀는 딸이 자신과 연락을 끊은 이유가 딸이 가진 ADHD나 자폐 스펙트럼 성향 때문일 것이라고 암시합니다. 그리고 그 진단 사실을 딸의 틱톡 계정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아무렇지 않게 말합니다. 이는 부모가 자식에게 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배신 중 하나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자신의 행동에서 찾지 않고 자식의 정신적 특성과 약점에서 찾으려는 비겁한 책임 전가입니다. 심지어 딸이 스스로 공개한 사적인 정보를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딸의 고통은 그녀에게 더 이상 공감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을 변호하기 위한 좋은 소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영상 말미에 그녀는 자신이 이 모든 일을 겪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즉 PTSD를 겪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사랑하는 자식에게 갑자기 거부당하는 경험은 그 자체로 트라우마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